숲의 끝에는 늘 달콤한 냄새가 먼저 도착했다. 아이들은 그 냄새를 따라가면 집을 보았다. 과자로 지어진 작은 집, 설탕 지붕, 사탕 창문. 그는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집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식당 404의 분점은 늘 현실과 이야기의 경계에 세워진다. 진저브레드 하우스는 식당이자 검사장이다. 손님은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과 여부를 확인받으러 들어온다. 집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웃지 않는다. 그는 처음엔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고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쿠키 접시와 체크리스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벽을 보았다. 진저브레드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손으로 만지자 부서지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똑같은 소리가 났다. 마치 자신의 관절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처럼. 장식 사탕은 무작위로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시선이 오래 머무를수록 규칙이 보였다. 빨강은 항상 창가, 노랑은 문 근처, 초록은 천장 바로 아래.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그의 호흡이 짧아졌다. 설탕 유리로 된 창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아직 부서지지 않은 무언가가 보였다. 유리는 너무 투명했고 그 투명함이 허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은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서질 준비를 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손님이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이다. 규칙 제1항. 진저브레드 벽의 균열을 손으로 넓히지 말 것. 벽면의 작은 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조상 생기는 수축과 팽창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손가락으로 벌려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충동은 억제해야 합니다. 균열 너머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손가락이 안쪽에서 잡아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저브레드는 부서지기 쉬운 재료이지만 한번 벌어진 틈은 스스로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냄새가 새어나올 것입니다. 규칙 제2항. 장식 사탕의 색 배열을 질문하지 말 것. 지붕과 벽면을 장식한 사탕들의 색상은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의 순서가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때때로 보라색이나 흰색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 배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는 순간 사탕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색이 바뀌고 위치가 뒤섞이며 당신은 원래의 배열을 영영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열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규칙 제3항. 설탕 유리에 비친 모습을 확인하려 하지 말 것. 창문을 장식한 설탕 유리는 투명하고 맑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멈춰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설탕 유리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에 오기 전에 당신이거나 혹은 이곳을 떠나지 못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유리 속 모습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신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그 혼란을 먹고 자랍니다. 규칙 제4항. 쿠키를 먹기 전에 씹는 연습을 하지 말 것. 벽과 지붕을 이루는 진저브레드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에 넣기 전에 턱을 움직이며 씹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는 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혹은 먹히고 싶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저브레드 집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으려는 만큼 그것도 당신을 먹으려 합니다. 씹는 연습은 당신의 입을 집에게 노출시키는 행위이며 그 순간 집은 당신의 입 안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을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규칙 제5항. 체크리스트에 빈칸을 채우지 말 것. 검사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몇몇 항목은 이미 체크되어 있고 몇몇은 비어 있습니다. 빈칸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채우려는 순간 그 항목은 현실이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사건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절차들,
존재하지 않는 방들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기록이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표시를 할 때마다 집은 그에 따라 변형됩니다. 완성된 체크리스트는 완성된 함정을 의미합니다. 규칙 제6항. 집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으려 하지 말 것. 때때로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집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혹은 내부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벽이나 기둥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진저브레드 집의 흔들림은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이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집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저항하지 않는 자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 제7항. 부엌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말로 꺼내지 말 것. 집을 둘러보다 보면 부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븐도 냄비도 식기도 없습니다. 단지 깨끗한 조리대와 선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 부엌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리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용도의 기구들이 나타나며 그 중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비어 있음은 안전입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규칙 제8항. 검사 중 웃음이 나와도 멈추지 말 것. 검사 과정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전혀 웃기지 않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와 무관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집안의 공기에 섞인 무언가가 당신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을 참으려는 순간 그것은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다른 무언가로 변질됩니다. 웃음이 나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규칙 제9항. 불합격 소리를 듣고도 이유를 묻지 말 것. 검사 도중 어딘가에서 불합격을 알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종소리, 경보음 혹은 낮은 울림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 마십시오. 이유를 묻는 순간 집은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당신이 왜 불합격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합격은 받아들이되 그 이유는 모른 채로 두십시오. 규칙 제10항. 출구를 먼저 찾지 말 것. 들어올 때 사용한 문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기 전에 그 문을 찾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출구를 향하는 발걸음은 집에게 당신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집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은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야 출구가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집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저브레드 하우스 검사는 일반적인 건축물 검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당신의 상식과 직관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검사관들 중 규칙을 어긴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나 돌아왔어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긴다면 확실히 위험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이 규칙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집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오늘도 달콤한 냄새를 풍겼다. 다만 그날 이후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집은 여전히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느 균열을 가장 먼저 외면할 건가?